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야자시 조자시 이론을 반박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9강 두침방향 강의와 40강 대운이 10년인 이유, 이 두 강의를 먼저 시청하시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월지와 시지가 각각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데요. 지구의 12지지가 이렇게 90도 기울어 있는 이유는 오시가 태양 방향이기 때문이죠. 방향과 방위 복습 딱 10초만 하자면은 오시의 방향은 태양으로 향하는 이 화살표고요. 오시의 방위는 이 부채꼴 모양입니다. 반대로 자시의 방향은 태양 반대편으로 가는 이 화살표고 자시의 방위는 이 부채꼴 모양입니다. 또 제가 예전 강의에서 절기력은 24절기가 태양 주위로만 펼쳐져 있는 거고 만세력은 추가로 지구에도 24절기가 펼쳐져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명리학에서는 이 12절기 빨간색을 기준으로 영역들이 나뉘고요. 서양 점성술에서는 이 파란색 12중기를 기준으로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아무튼 12지지가 12개니까 12개의 방향과 12개의 방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 천간이 다 붙어 있으니까 얘네를 월지가 아니라 월주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여기도 시지가 아니라 시주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다면 이 연주와 일주는 어디에 있나요? 초반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주는 입춘에서 입춘까지 한 바퀴가 연주고요. 일주는 자시의 시작 지점부터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자시의 시작 지점까지가 일주죠. 그럼 이 연주와 일주의 방향과 방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월주와 시주로 돌아가서 이 작은 영역들에 적용되어 있는 원리를 살펴보고 그 법칙을 확장해서 연주와 일주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오시의 방향은 오시가 시작되는 지점과 오시가 끝나는 지점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24절기로 따지면은 망종과 소서의 중간 지점인 하지가 오시의 방향이에요. 5월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하지는 파란색 12중기입니다. 이제 다시 연주와 일주로 돌아갑시다. 연주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고요? 입춘에서 시작해서 입춘에서 끝나죠. 그럼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시작 지점이면서 동시에 끝 지점이니까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중간으로 가보면은 입춘의 반대편에 있는 입추가 나오죠. 즉 연주의 방향은 입추입니다. 이때 입추는 빨간색 12절기예요. 그럼 연주의 방위는 어디예요? 그냥 이 글자 전체가 다 방위지 뭘. 그러니까 이 귤 조각이 점점 뚱뚱해져서 한 바퀴를 다 채운 게 연주예요. 일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양을 공전하면서 돌고 있는데 한 바퀴를 채운 그 다음부터는 다음 해잖아요. 근데 360도를 초과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간지는 60바퀴를 다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나선이 다시 둥글게 닫혀서 이렇게 닫혀서 제 책 표지에 있는 그림 모양이 됩니다. 용수철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쓰고요. 자, 이제 연주는 해결됐고 일주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고요? 자시에서 시작해서 자시에서 끝난다고 했고 24절기로 따지면은 대설에서 시작해서 대설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중간 지점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여기가 끝 지점인데 여기와 여기에 중간 지점이면은 반대편이니까 대설의 반대인 망종이 일주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때 망종은 12절기로 빨간색이죠. 그리고 일주의 방위는 어디에 있다? 이 동그란 구의 영역이 전부 다 일주의 방위다. 일주의 기운이 여기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뭐 갑자일이면은 갑자일의 기운을 계속 받게 되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은 갑자일에서 을축일이 되는데 360도를 초과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 용수철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태양을 한 바퀴 더 돌고 올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구를 한 바퀴 더 돌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냥 세계일주 한 바퀴 하면 되잖아요. 자, 드래곤볼 GT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じいちゃん、もう戻ってきたんか。あら、パンちゃん、こんにちは。じいちゃん、地球を一回りしてきたよ。よーし、いいぞ。なかなか早かったな。 자, 지금 팡이 무공술로 날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어요. 이렇듯 물질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은 제자리에 있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기질계에서는 이 위치가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계에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같은 위치예요. 이 모든 지점이 다 같은 위치예요. 근데 기질계에서는 서로 어긋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손오공은 갑자일에 가만히 있었는데 팡이 동쪽으로 지구를 돌아서 쭉 내려오면은 이 지점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을축일이 되고요. 만약에 손오공이랑 팡이 둘 다 여기 있었는데 팡이 서쪽으로 지구를 돌았다 라고 하면은 팡은 개해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오공과 팡이 동시에 만나서 악수를 주고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일진이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만세력이라는 게 물질계의 달력과 시계가 아니고 이런 기질계의 달력과 시계라는 거예요. 물질계는 한 바퀴 360도만 돌면 제자리인데 이런 기질계에서는 60바퀴 총 21,600도를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인들도 어머니가 세계일주를 해서 모계의 후손으로 내려온 그런 집안들은 오늘의 운세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제 월주나 시주가 부채꼴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채를 피고 더 많이 필 수 있다라고 해서 부채가 360도까지 돌아갔다라고 해도 똑같이 부채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0도짜리 월주나 360도짜리 년주나 3600도짜리 대운이나 똑같이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퍼는 부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두께가 있잖아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부채살의 앞쪽 끝은 당연히 앞쪽으로 더 치우쳐 있고요. 부채살의 뒤쪽 끝은 뒤쪽으로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채가 360도까지 다 왔다고 했을 때 얘랑 얘가 만나지 않고요. 이 부채의 두께만큼 이만큼씩 떨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마법의 부채가 있어서 무한히 펼 수 있는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쭉 펴지면서 나선이 되고요. 이 나선 전체가 다시 둥글게 이어져 있어서 제 책 표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다시 둥글게 말려 있다는 거죠. 혹시나 이 부채 보시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당 아니고 명리학자입니다. 이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24절기는 12절기와 12중기로 나뉩니다. 각각 홀수번째와 짝수번째니까 절기와 중기가 음양관계죠. 이제 월주와 시주의 향을 봅시다. 5월의 방향이 12절기예요, 중기예요? 파란색이니까 중기죠. 절기와 절기의 중간이니까 중기인데 나머지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다 향은 중기죠. 이제 년주와 일주의 향을 봅시다. 여기 이만큼이 연주의 방위고 연주의 방향은 입추죠. 입추면 빨간색이니까 12절기고 여기 전체가 일주의 방위인데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중간이니까 여기가 일주의 방향이고 빨간색이니까 12절기죠. 그러니까 태양 한 바퀴와 지구 한 바퀴는 물질계에서 하나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고요. 방위의 양 끝인 경계면도 12절기고 방향도 12절기니까 통일되어 있어서 양이고요. 일주의 방위의 경계면, 즉 시작 지점과 끝 지점도 12절기고 방향도 12절기라서 또 통일되어 있으니까 양이고요. 이제 월주와 시주를 볼 건데 이렇게 월주나 시주는 물질계에서 한 바퀴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12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30도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월주나 시주는 음이고 방위의 경계면은 12절기인데 방향은 12중기니까 또 통일이 안 되어 있죠. 분열되어 있으니까 음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절기와 12절기 사이라서 12중기니까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분열돼 있어서 또 음이다. 이 전체 연주, 전체 일주와
구분 월주, 구분 시주가 음양관계라서 만세력, 즉 기질계의 향도 12절기와 12중기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월주, 시주도 경계면은 12절기고 연주, 일주도 경계면은 12절기인데 왜 향이 반대로 나오느냐? 그거는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해놨어. 그냥 블로그에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조금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공전각 3600도짜리 대운이랑 자전각 3600도짜리 소운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중간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대운의 방위나 방향, 소운의 방위나 방향은 연월일시 운처럼 불연속적으로 음과 양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요. 연속적으로 이 공전각의 모든 지점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소운은 자전각의 모든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정자시고 하나는 야자시인데 야자시를 썼을 때는 향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일주가 자시부터 바뀌는 건데 이 야자시에서는 자시의 시작 지점인 대설이 아니라 동직격인 자정부터 일주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시즌이 2시간인데 여기서 반 시즌만큼 하루가 늦게 변하니까 1시간만큼 일주가 뒤로 밀리게 된 거죠. 아무튼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야자시 이론에서도 일주의 방위는 이 원형 전체인데 각도가 15도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일주의 시작 지점이고 여기가 일주의 끝 지점인데 두 지점의 중간 지점이 방향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주의 방향이 12중기가 됐네요. 원래는 12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서에 나온 그대로 하면은 12절기가 방향이 되고 현대에 새로 만들어진 야자시를 적용하면은 일주의 향이 12중기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야자시라는 게 일본의 아베 타이잔이 동양의 서양식 시간이 들어올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루가 바뀌는 시점을 1시간 늦춘 거잖아요. 원래는 동양에서는 밤 11시부터 다음날이었는데 서양식 시간을 받아들여서 밤 12시부터 다음날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한 건데 그거 자체가 오류고요. 그러니까 명리학에 나오는 법칙들은 우주의 법칙인 건데 그게 왜 인간들의 행정적인 시간 체계가 바뀐다고 그게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류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얘랑 이 두 칸을 가려볼게요. 이렇게 두 칸을 가리면은 야자시 이론에서 연주와 일주가 음양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얘네 두 개를 가리고 얘네 나머지 두 개만 보면은 그거는 전체의 음양이 아니고 부분의 음양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전체의 음양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려면은 얘도 15도 틀던가 아니면은 얘를 15도 틀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틀어줘야 음양의 비율이 1대1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야자시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15도가 틀어져서 중기가 되니까 자시가 하루에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될 때 1시간 동안 자시가 있고 하루가 끝나기 직전에 또 1시간 동안 자시가 있다. 이게 지금 야자시 이론인데 그래서 그 1시간짜리 야자시 두 개를 포함해서 하루가 13시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12시즌인 건 똑같은데 자시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자시라고 치면 여기선 앞에도 임자시고 뒤에도 임자시죠. 오늘 조금 두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방향과 방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월주와 시주가 30도로 합동이고 연주와 일주가 360도로 합동이라서 연주와 월주가 음양관계고 일주와 시주가 음양관계라는 거를 안다면 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주 전체의 음양을 고려할 줄 안다면은 균형과 대칭이라는 측면에서도 야자시 이론을 반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명리학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풍수도 안 배우고 기본적인 그 천문학도 안 배우고 하시다 보니까 이 방향, 방위 개념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를 못 하시죠. 여러분도 근거 있는 명리학을 하시려면 이 동양우수를 다 배우셔야 합니다. 명복의상산. 우리 학교에서도 국영수사과 중에서 국어만 100점을 맞으면은 나머지가 다 빵점이라서 평균이 20점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100점 맞아봐야 60점 미만이라서 낙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명복의상산을 다 하시고 저처럼 주력 과목이 하나 있으셔야 소위 말하는 고수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호가 명성이잖아요. 동양우술의 기초는 다 갖췄는데 그중에서 명리학을 제일 잘한다. 명리학이 95점에 나머지도 그럭저럭 해서 이 전체 역학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있어서
이렇게 이론이 뛰어난 거지. 만약에 저도 명리학만 했으면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좋은 책도 못 내고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리고 분명 어딘가에는 저보다 명리학 더 잘하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지금 저랑 평균 점수 차이가 3배도 더 넘게 나잖아요. 그리고 동양호수를 다 조금씩 배운 사람의 평균도 명리학만 100점 맞은 사람보다 1.5배나 높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은 못 벌어도 명리학의 달인보다는 훨씬 더 삶은 괜찮게 삽니다. 역학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중급자쯤 되면은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삶도 훨씬 더 잘 살죠. 저런 사람보다. 참고로 제가 산이 낙제인 이유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건강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원래는 이 몸도 좀 신경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명리학이 95점인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명리학만 봤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단적인 예시로 한의학을 전혀 모르면은 이 건강운이라는 걸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못 보는 건데도 그냥 막 사주창조로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다 이제 한의사들이 들으면 다 뒷목 잡고 쓰러질 얘기들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강의 이론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이론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물론 맞는 말인데 이론이 뛰어나면 되게 현실과 부합합니다. 보통 이론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이 임상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쟁할 때도 이미 정확한 공식이 있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때 계산해서 날리지 뭐 어디 떨어질지 꼭 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간이 갑을경신이 아니고 사주에 갑을경신이 좀 부족하면서 야자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임상이 쉽고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 예시는 실제 상담 사례고요. 녹음된 것도 다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올릴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분은 이제 밤 11시 50분에 태어나셔서 정자시로 보면은 일간이 무토인데 야자시로 보면은 일간이 정화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그 선생님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태어났으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태어났으면은 이 야자시로 봐야 된다면서 사주를 정화로 봐줬다는 거예요. 그분도 원래는 자기가 무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프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정화로 봐주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려 하시던 차에 제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질문 딱 하나로 바로 납득시켜 드렸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평생 기를 누르고 사셨어요? 아니면은 기를 눌리면서 사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누르면서 살았대. 그러면은 당연히 무토죠. 여기 토국수 하잖아요. 근데 야자시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정임한목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 기를 안 누를 거잖아요. 오히려 기를 살리면 살렸지. 그리고 제가 사주 상담을 10년도 넘게 했는데 손님이 기가 센지 약한지는 딱 보면 알죠? 그냥 5분만 대화해봐도 알겠구만. 그리고 자기 기세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손님분이 정자시 무토일간으로 납득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상담도 잘 받으셨고요. 이 야자시 이론 쓰시는 분들이 야자시가 맞다는 근거도 제대로 못 대면서 내가 해보니까 야자시가 더 잘 맞다 이런 헛소리들 하시는데 그게 거짓말이면은 돈에 미치는 거고 진심이라면은 사주를 볼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라는 사람이 정화랑 무토의 차이도 구분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십신의 해석의 기준인 일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구분을 못하면 여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시는 굳이 이론적으로 반박하지 않더라도 임상적으로도 안 맞다는 거예요. 가서 임상 한번 해보세요. 자, 고서에는 야자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오늘날까지 야자시를 써서 명리학의 달인 반열에 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1969년에 돌아가신 아베 타이자는 명리학자가 아니고 그냥 중국 책 번역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이론을 왜 써요? 소설가한테 소설 쓰는 법을 배우셔야지 왜 번역가한테 소설 쓰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야자시 쓰는 사람은 다 걸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명리학 관련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